됩니다. 복잡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예측 모델을 만드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트레인, 테스트 두 덩어리를 가릅니다.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탁 쪼개가지고 이만큼은 트레이닝용, 이만큼은 테스트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을 가지고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셀은 B9이야, 이런 셀은 레그넌트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트레이닝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요 모델, 요 데이터가 있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테스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테스트 셋을 가지고 우리가 B9인지 멀리그넌트인지를 한번 예측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B9인지 멀리그넌트인지 지금 다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나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한 모델을 가지고 B9인지 멀리그넌트인지 맞췄는데 맞았네, 얘는 틀렸네, 얘는 맞았네,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하면 6개 중에 2개 틀리고 4개는 맞췄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의 정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수치들, 이러한 수치들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유방암인지 아닌지, 악성 유방암인지 양성 유방암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 새로운 환자가 와서 이 환자의 흡인 생검을 해서 염색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수치들을 측정을 했을 때 이게 B9일까 멀리그넌트일까를 얼마나 잘 맞출지가 궁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트레인을 가지고 테스트를 예측을 한번 시켜봄으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켜보는 거,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 피팅을 시킵니다. 모델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번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피팅을 한다는 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의 파라미터 값들을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빼놨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합니다.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만들었던 피팅시킨 모델을 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예측값과 관측된 값을 서로 비교를 시켜가지고 성능을 평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과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한 값을 비교했더니 90% 맞추네. 그러면 아마도 이 모델을 가지고 리얼 월드에 가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90% 정도 맞출 거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들이 있을 때 다이어그노시스가 B9이냐 이다, 이런 게 있을 때는 멀리그넌트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이런 레이블을 많이 주고 또 모델을 막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 멀리그넌트인지 B9인지를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모델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0이냐 1이냐 B9이냐 멀리그넌트냐를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이런 방정식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0인지 1인지를 맞추게 되는데 로짓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변수가 있을 때 우리 지금 30개가 있죠. 이 앞에다가 방정식, n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절편값, 그리고 x1의 기울기, x2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xn의 기울기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값, 요 값, 요 값, 요 값을 알아내면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인지 1인지를 맞추는 그런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라미터 값들을 우리가 피팅을 시켜가지고 B9인지 멀리그넌트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랜덤 포레스트, 숲이죠, 숲.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기준값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 예측의 최빈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한다. 여기서는 최빈값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거 뭐냐면 이런 이제 트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x1 값이 20보다 크다, 작다. 그래서 크면 이쪽, 작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된 샘플들이 있겠죠. 이 샘플은 예를 들어서 x3 값이 10보다 작냐, 참이면 이쪽, 거짓이면 이쪽. 그러면 여기면 B9이다. 이쪽에 들어오면 멀리그넌트다. 이쪽이면 멀리그넌트고 여기면 B9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결정 트리를 많이 만듭니다. 요거 이렇게 뒤집으면 나무처럼 생겼죠? 트리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를 가지고 사실 예측을 시키면 굉장히 부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이 우리가 사용할 사이킷런 패키지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0개의 트리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이 트리에서는 B9이라 나왔고 두 번째 트리에서 B9이라 나왔고 세 번째에서는 멀리건트가 나왔고 네 번째에서는 또 B9이라 나왔다. 그러면 3대 1이니까 아마 B9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B9인지 멀리건트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로딩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실행을 시켜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은 pd.read csv를 할 거고 data.csv를 로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df.shape 이제 볼까요? 569개의 로우에 33개의 컬럼입니다. 이 중에서 필요 없는 ID, 환자 ID 필요 없고 unnamed32라는 그 맨 끝에 있던 거 필요 없죠. df.drop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드랍 시킬 거니까 리스트 형태로 이 unnamed 이거랑 액세스 컬럼을 드랍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inplace는 true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 때 M,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계산을 못하거든요. 0이냐 1이냐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그넌트를 1로, B9을 0으로 이렇게 맵을 이용해서 변경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df.diagnosis를 이런 매핑을 통해서 0 또는 1로 변환을 시켜줄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df 모양을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diagnosis가 M이냐 B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df diagnosis는 df diagnosis 매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지금 여기 다이너시스가 1, 0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df.shape를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러니까 33개였는데 31개로 줄었고 569개의 로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피처 셀렉션을 한번 해봅시다.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야 되는데 이 사이킷런에 있는 모델 셀렉션에서에 들어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from sklearn, scikit-learn의 이름입니다. 네, 알아서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과 테스트 어떻게 스플릿 할 거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을 할 거고 데이터 프레임을 스플릿 할 거고 테스트 사이즈를 0.3 테스트 하는데 30%이 말은 트레인 하는 데에는 70%를 사용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렐레이션 한번 더 볼게요. df.log import seaborn SNS라고 할 거고 보겠습니다. 시험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저는 눈으로 보고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아까 1번, 3번, 4번 중에서는 얘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texture mean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mean은 따로 빼고 smoothness mean도 약간 지금 보면 smoothness mean의 이 패턴이랑 여기 아래 보시면 symmetry mean의 패턴, 또 fractal dimension mean의 패턴, 파라타가 빨갛고 파라타가 빨갛고 파라타가 빨갛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찍어가지고 스무드스 민 또 이용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 클러스터 있었죠. 컴팩트니스 민, 컨케이비티 민, 컨케이브 포인트 민 중에서 이제 컴팩트니스 민 이렇게 4개의 피처를 골라가지고 한번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features 라고 해서 radius mean 그리고 texture mean 그리고 smoothness mean이랑 compactness mean 이렇게 4가지만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 우리가 선택한 4개의 컬럼의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트레이닝은 트레인에 있는 features. features는 아까 이거 4개였죠. 그리고 지금 트레인을 보시면 막 번호도 다 뒤섞여 있죠. 그래서 전체 560몇 개였나요? 569개 중에서 398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컬럼은 다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다이그노시스 이건 지금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고 트레인 중에서 아까 우리가 찍어 놓은 4개의 컬럼 요거랑 스무드너스랑 컴팩트너스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4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features라고 얘를 변수로 지금 지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나인인지 멀리그넌트인지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비나인인지 멀리그넌트인지는 어디에 들어있죠? 트레인에 있는 다이그노시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0이냐 1이냐 쭉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할 거고, 그러면 트레인의 X 밸류들 그리고 트레인의 Y 밸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X는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제 라지 X라고, 이건 그냥 벡터니까 Y라고 이렇게 스몰 Y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 X는 테스트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이제 features에 해당하는 컬럼들만 선택한 것, 그리고 테스트 Y는 테스트에서 다이그노시스 컬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수 4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scikit-learn에 있는 리니어 모델들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측정을 하는 모듈 scikit-learn에 있는 매트릭스라는 녀석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청사진을 따르는 그런 모델 넘버 1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걸 이 클래스를 따르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구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OOP를 배운 겁니다. 이 클래스를 따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를 따르는 모델 1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에는 fi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말 그대로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킬 때는 x 밸류들과 y 밸류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train x와 train y를 줄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x를 바탕으로 이 y 값을 예측하는 그런 피팅을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모델 1에 아까 우리가 이제 b0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이런 식으로 지금 4개 있으니까 b4 x4까지 아마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값들을 우리가 알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셉트가 이제 b0에 해당을 하는 거고, 코에피션트들이
B1부터 B4에 해당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5개의 숫자를 우리가 알아내면 학습이 끝난 거죠. 그 모델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5개의 파라미터들이 되겠죠. 이렇게 학습이 끝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 X 값을 넣어가지고 한번 예측을 쭉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예측 값이고, 테스트 Y 값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정답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가. 그래서 예측을 얼마나 잘하는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측을 확인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립니다. 그래서 0, 1, 0, 1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게 몇 개, true positive 몇 개, true negative 몇 개,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죠? 그 컨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이야기 빼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른 매트릭스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형태로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learn에서 from sklearn linear model import logistic regression을 import를 하고, from sklearn import matrix, 그리고 모델 1을 만들 거예요. 모델 1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리고 모델 1을 이제 피팅을 시킬 거예요. 트레인 X를 넣어서 트레인 Y를 맞추는 그런 학습을 진행해라. 그래서 이거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워낙에 이 트레이닝이 빨라가지고 0. 몇 초 내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하고 프린트 모델 1의 인터셉트 값, 그리고 모델 1의 코에피션트 값들을 출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바로 나왔죠? 몇 초 걸렸니? 0.003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트 값은 마이너스 19이고 B0 값이 이거고, B1, B2, B3, B4는 이런 값들,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4차 방정식 4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한번 시켜봅시다. predicted 1은 모델 1 predict를 한번 해봐라. 뭘 가지고 predict를 해? 테스트 X 값을 가지고 predict를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이거 한번 출력까지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시키면 0000, 1111, 00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를 테스트 Y 값들 있죠. 테스트 Y 값을 출력을 시켜보면 000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 값들과 요 값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알기 위해서. 비교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매트릭스 confusion 지구가 매트릭스 confusion matrix 테스트 Y의 predict 1을 한번 보겠습니다. confusion matrix, 네. AI가 아니라 사람이라 썼습니다. 이렇게 99, 9, 5, 5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을 0이라고 한 거, 1을 1이라고 한 거, 그리고 1을 0이라고 한 거, 0을 1이라고 한 거, 이런 식으로 퓨전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도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들을 한번 봅시다. 매트릭스 classification report test Y predict 1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엔터. 했더니 좀 힘들게 나오니까 프린트를 한번 붙여줄게요. 프린트 하고 다시 shift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precision, recall, F1, support 이렇게 나오죠. accuracy, macro average, weighted average.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아마 이제 통계 수업을 들으시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말 할까? sklearn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수행해서 정확도를 평가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해석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붙여놔 볼게요. 클래스 0이면 B9이죠. 8개의 샘플이 있대요. 왜? 정밀도는 0.95, 95%, 재현율은 0.92. 그래서 이거 뭐냐면 B9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진짜로 B9인 것들. 그리고 리콜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실제로 B9인 것 중에서 이 모델이 B9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 그래서 둘 다 중요하겠죠. 긴 걸 기라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잘 맞아야겠죠. 긴 거라고 한 것 중에 실제로 긴 게 있어야 되고, 긴 것들을 기라고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정확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수치의 조합 평균 값이 F1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F1 스코어를 높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B9에 대해서 F1 스코어가 0.93이고 이거에 해당하는 샘플 숫자는 108개이다. 서포트가. 그리고 멀리그넌트는 63개 샘플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F1 스코어를 구해보면 0.8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정확도는 92%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 에브리지는 그냥 이제 에브리지를 구한 거고 웨이티드 에브리지는 이 샘플 수 한쪽은 108개, 한쪽은 63개였죠.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줘가지고 보정을 한 값입니다.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나죠. 비슷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 해석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한번 AI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